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기업은요. 바로 세코닉스입니다. 이 세코닉스 기업은 2001년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2002년도 3월에 주식회사 세키노스 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세코닉스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동사는요. 광메모리용 마이크로 렌즈류, 그리고 정보통신 단말기와 광케이블용, 그리고 LED 관련 광학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조향 연동 카메라. 이 조향 연동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카메라고요. LDWS라는 차선 인식 장치, 그리고 LKAS라는 차선 유지 지원 장치 등을 주요 기술 개발로서 이제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특별히 자율주행 관련 부품인 카메라 모듈 부분에도요, 이 사업 역량을 확대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분류 관련 기업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근 실적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연결 기준은 매출액이 3,871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 손실액은 108억 원, 그리고 순손실액이 234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2%가 늘어난 상황이지만 영업 손실을 내게 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이 순손실도 34%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면서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님, 네. 지금 이 세코닉스의 우리 주주분들, 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세코닉스가 네. 이 의견상의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솔직히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이 기술 가치, 그다음에 실적 가치는 좀 완연했거든요. 물론 네. 이 지속적인 어떤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좀 탈피하지는 못했는데, 그랬죠. 자 점점 이 개선되어 있는 이 요인으로 우리가 좀 분석이 좀 됐고, 네. 이 회사가 점진적인 어떤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크게 네.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제 다소 주목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네. 자, 뭐 의견상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랬죠. 자,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네. 회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지연 제출, 즉 이 주주총회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 한번 공시 보도록 하죠. 네. 자, 회사는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 자, 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지금 제출하지 못했다. 왜? 네. 자, 종속회사 투자 주식 평가 및 매출 채권, 그다음에 대손 설정 등의 이 미비 사유, 즉 종속회사 자회사의 이 어떤 이 평가가 네. 조금 지연되면서 이 본감사를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20일 날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을 했는데, 네. 이후에 이 감사 보고서 이 의견상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랬죠. 자, 그랬다가 네. 자, 3월 30일 날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잠깐 공시 볼게요. 네. 그런데 지난 연도에 이 적정 의견을 냈던 이 세코닉스가 네. 자, 이번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자, 의견 적정은 모든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다. 자, 의견 거절은 모든 재무제표에 대해서 정당성, 그다음 회계의 어떤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네. 자, 한정은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대해서는 미해당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자, 이 회사가 지속해서 살아날 것인가, 네. 지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네. 즉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예요. 다행인 거네요. 자, 한번 보죠. 네. 어떤 이유로 한정이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석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자, 이 감사 보고서의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대해서 네.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자,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정 의견 네. 근거 보겠습니다. 네. 종속기업 투자 주식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종속법인의 매출, 그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에요.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정성과 관련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자, 제가 보면 이 어떤 이 감사 일정성의 어떤 해프닝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회사의 어떤 존폐를 위협할 만한 어떤 중대한 오류가 아니고, 네. 자, 이 회사가 지금 이 종속회사로 불리는 해외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네. 자, 뭐 원활한 어떤 이 감사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또 네. 시기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이 상황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 감사인들이 이러한 어떤 종속기업 투자 금액에 대해서 네. 매출 채권과 그다음에 이 금액의 적정성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본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부분에 대해서 네. 소명이 2021년도 3년도에 된다면 네. 회사는 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네. 자, 4월 2일이었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랬죠. 자, 회사는 자, 개선 기간 부여를 받았습니다. 음.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감사 의견 코스닥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네. 감사 의견 한정 또는 의견 거절은요. 네. 즉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가 이의 신청을 내면 이의 신청을 nem과 동시에 기회를 받아요. 자, 여기 네. 나와 있죠. 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한정에 의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네. 자, 3월 30일 발생했죠. 그랬네요. 자, 회사는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2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등과 관련해서 네. 자, 차기 사업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에 다음 달부터 10영업일, 즉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겠다. 자, 2021년도 올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한정 의견에 대한 부분을 네. 충분히 소명하고 해소한다면 2022년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게 될 경우에 네. 자, 회사는 어떻게 된다? 거래 재개된다. 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코닉스가 지금 네. 실적적인 측면에 매출 3,871억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이 순손실 부분도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2021년도 3년도에 네. 이 흑자 전환이 좀 가셔야 되는 그런 예측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두로 볼 때 네. 자, 세코닉스 보유자 관점에서 대단히 이 속상하고 그렇죠. 답답하시겠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성장성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회사를 믿어준다면 네. 자, 반드시 거래 재개로 보답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코닉스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저는 뭐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종속회사의 어떤 이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소명상의 이슈고 그다음 매출 채권이 아마 뭐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유의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네. 일단 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저는 좀 다소 이 강화된 이 회계 외부 감사인 이 제도 때문에 네. 조금 더 타이트한 감사로 의견이 한정 의견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세코닉스 알아봤습니다. 현재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감사 일정의 오류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이 감사 의견과 관련해서는 한정을 받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떤 앞으로의 그 흑자 전환의 기조도 충분하고 또 매출과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두 번째 저희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알아볼 종목은 바로 코미팜입니다.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동물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특히 동물용 백신 그리고 동물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또 임상병리 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신규 사업으로는요. 2001년도부터 이 항암제와 그리고 암성 통증 치료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9월에는 오송 공장을 준공했고요. 2016년도에는 호주 공장까지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백신 제조 사업 부분에서 상당한
두각을 밝히고 있는 기업인데 무려 40년의 제조 기술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최근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액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54억 원에서 감소한 21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직전 연도 232억 원의 그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데 최근에 2019년도 대비 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폭도 좀 크게 감소시킨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요. 대표님 상당히 그래도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알아볼 저희가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미팜이 지금 일봉상의 어떤 주가 부분은 아주 저점 영역대입니다. 이게 좀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네. 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인식이 솔직히 좀 좋지는 못했거든요. 네. 자, 2020년도 작년 이 초반에는요, 이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 이 백신주가 좀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랬죠. 강하게 시세를 한번 낸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코로나19 임상 치료자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하겠다. 네. 이 모멘텀으로 주가를 한번 좀 들썩들썩 했었던 그런 네. 이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장의 신뢰는요, 네. 지금 전고점인 29,200원, 작년 3월 27일에 단기 급등해서 그 이력을 제외한 이후에 네. 현재 지금 1,150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의 뭐 일봉상의 바닥권 영역까지 주가는 네. 엄청나게 좀 많은 하락을 좀 키워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 구조를 좀 보면 네. 그렇게 아주 위험할 만한 그런 요인은 또 아니다. 어. 자, 잠깐 공시를 좀 볼게요. 네. 자, 회사가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네. 3월 17일이었죠. 자,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직전 연도보다는 다소 좀 증가한 371억 원의 매출 기록을 했고, 네. 자, 영업 손실이 한 54억 있었지만, 자, 이것도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21억 원의 손실 기록했고, 네. 작년에 232억 원이라는 막대한 단기 순손실을 냈는데 올해는 네. 한 39억 원으로. 자, 손실폭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그래도 네. 적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 네. 자, 코미팜이 최근에 어떤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네. 내용 보도록 하죠. 네. 자,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네. 회사는 14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부정 3호 전환사채 100억 조달을 했는데요. 네. 자, 이 용도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자금 조달의 목적. 맞습니다. 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은요,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네. 운용 자금에 쓸 것인가, 시설 투자할 것인가, 그렇죠. 뭐 타법인 주식을 살 것인가. 맞아요. 자, 여기는요, 네. 100억 걷어가지고 채무, 빚 갚는데 100억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우리가 고무적인 사항들은 자, 표면 이자와 만기 이자가 모두 제로입니다. 그렇네요. 자, 무이자로 100억을 누가 주는 거죠. 그렇네요. 자, 잠깐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KB증권 주식회사의 이 신탁회사에서 100억 원을 좀 납입하는 거고요. 네. 자,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은 13회차 100억 원에 대한 풋옵션 행사 기간 도래에 따른 대환 목적이다. 즉 회사가 작년에 이 100억 조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회사가 어찌됐든 정확하게 어떤 이 사업을 좀 더 잘해서 주가를 크게 많이 이제 상승되었다면 네. 전환 청구를 통해서 이 자금이 자본금으로 좀 전환이 될 텐데 자, 주가는 뭐 일봉상의 저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발행가액보다 훨씬 하회하는 이 네. 가격이기 때문에 자, 보유자, 채권자인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우리 거 원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어찌됐든 이 코미팜이 그래도 1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네. 무이자에 받아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 네. 자, 사채 잔액은 그대로 130억 원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이 기간은 좀 연장이 된 거고요. 네. 자, 잠깐 보죠. 이 발행가액이 조금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발행가액이요? 최저 7,345원까지 이제 조정을 되는 겁니다. 네. 자, 1,490원이네요. 잠깐 오늘 주가 보죠. 오늘 오. 1,150원. 즉 발행가액 대비 주가는 오히려 조금 더 맞아요. 낮아졌는데요. 다운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코미팜이 지금 이 제로 금리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을 네. 유치할 텐데 자, 이 목적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또 진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또 했습니다. 네. 이 모멘텀에
소멸로 인해서 주가는 연중 최저점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네. 자, 코미팜이 지난달 25일 날 네.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인 코미녹스의 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항암제의 대만 임상 시험이 네.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 지금 임상 2회 이상을 임상 2상을 이제 네. 대만에서 이제 승인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항암제라는 게 어떤 특정한 암종에 어떤 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암성 이 통증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네. 자 암으로 기인데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 치료제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네. 대만 소재 8개 사이트에서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효용 부분은 좀 좋을 것이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냉랭하다는 거죠. 그래요. 워낙 이 같은 네. 파이프라인으로 회사가 어떤 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 부양만 반짝했다가 다시 주가가 소멸되는 그런 맞습니다. 현상들이 좀 있었지만 네. 자, 그래도 100억 원이라는 이 무이자의 이 전환 사채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네. 코미녹스의 기대감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 마음을 좀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잠깐 차트 보고 좀 정리를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코미녹스의 일봉상 차트입니다. 지금 주가는요. 자, 2019년도 뭐 재작년에 뭐 연중 최저점인 9,740원 분까지 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봉상에 우리가 저점을 한번 보죠. 네. 자, 작년 1월 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자, 요 구간이죠. 자, 작년 일봉상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11,900원을 네. 이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회계 리스크가 있었느냐? 아니죠. 감사보고서 아니죠. 적정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심각한 훼손이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부양은 됐지만 네.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 치료제가 실패 또는 취소 이 악재 반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코미팜이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고유의 파이프라인은 네. 항암제죠. 그렇죠.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네. 모멘텀이 부각될수록 지금의 어떤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한번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자, 지지선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00원 정도 좀 잡아 드릴 텐데요. 네. 자, 10,000원이 이탈되는 구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다. 자, 10,000원 이탈 구간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네. 2021년도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 된다면 네. 자, 2분기 또는 3분기까지의 회사의 이런 이 추세 전환에 따른 우리가 상승분을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추세는 단기적 목표가는 네.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코미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그 임상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그 주가가 다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산 저점으로 판단이 되면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실적치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코미녹스라고 하는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흑자 기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함께 주시면서 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그 10,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서 단기적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네, 암 치료제와 함께 상승 모멘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종목은요, 이미지스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대표님,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네. 그 우리가 그 교육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어야 또 그만큼의 네.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네. 것 같아서 짧게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공시 설명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스입니다. 4월 2일자 정기 주주총회 결과 정정 공시를 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임원 선임 현황에서 비상근 1인 신규 선임, 감사 1인 신규 선임에서 비상근 1인에 대해서만 이제 신규 선임 공시를 한 겁니다. 네. 잠깐 공시 내용은 좀 보죠. 좋습니다.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존 안건이었던 17기 재무제표 승인권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호이안 감사 선임 유창진 신규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네. 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사 선임 안건은 가결됐죠. 그렇네요. 자,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역시 가결됐고 가결. 네.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역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다. 맞아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자, 이사선이면 되는데 왜 감사는 왜 부결입니까? 네. 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이 법령 때문에 이 규정을 좀 적용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네. 100만 주를 갖고 있다. 네. 그럼 100만 주에 대한 이 표를 모두 의결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음. 감사 선임 안건은 3%, 그러니까 회사의 발행 주식 의결권이 있는 네.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못 써요. 자, 대주주가 뭐 지분 55%, 60% 갖고 있다고 해서 네.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3%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상장법인들이 3% 초과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소수주주권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 감사가 회사의 어떤 이 재무 상태나 이 회계 상태를 네. 조금 조금 더 관리 감독 잘 하게끔 하려고 네. 이 법 조항이 좀 개정이 예전부터 된 건데 자, 3% 초과 의결권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3%를 초과했던 이 의결권을 다 모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2호 의안이었던 이 감사 선임의 건은 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됐는데 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 그런데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을 못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 의결권을 초과하는 이 주식수 네. 이것 때문에 이 부결이 되었던 그런 회사들은 네. 자, 감사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결권이 좀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이 소액주주 또는 소수주주의 이 참여가 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결은 3% 주식수를 초과했던 의결권이 부족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미지스를 통해서요. 이번에 그 개정된 관련 법령과 함께 그 감사 선임권 그리고 의결권에 대한 개념 정리까지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시 최고의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장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